여보, 요즘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우리 주택연금 받은 게 손해 아닐까? 아마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집 한 채,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주택연금이 하루가 다르게 널뛰는 집값 소식 앞에 속절없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의 가장 깊은 곳에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진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 집값이 폭락해서 내가 받은 연금 총액보다 집값이 더 싸지면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아닐까?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빚이라도 넘어가는 건 아닐까? 오늘 이 지긋지긋한 불안감의 실체를 남김없이 파헤치고 여러분 대부분이 모르고 계셨을 충격적인 진실 세 가지를 하나씩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주택연금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뚜렷한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진실부터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폭락해도 여러분은 살던 집에서 내쫓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단 1원의 빚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주택연금이 비소구 대출이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그 뜻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오직 담보로 잡힌 그 주택 하나에만 한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배우자마저 세상을 떠난 후 주택금융공사는 담보였던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 총액을 정산합니다. 이때 만약 집값이 폭락해서 총 받은 연금액보다 집을 판 돈이 부족하더라도 그 손실은 모두 국가가 책임집니다. 여러분의 다른 재산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의 재산에 손을 대거나 부족분을 청구하는 일은 법적으로 원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가 보증하는 가장 핵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집을 팔고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남는 금액은 모두 법적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한 푼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즉, 최악의 경우에도 가입자는 절대로 손해볼 것이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안전한 제도인데 왜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면 연금을 손해라고 생각하며 해지하는 걸까요? 실제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우리의 막연한 생각보다 훨씬 더 역동적입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집값이 하락세에 접어들자 은퇴를 앞둔 박성규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주택연금 가입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어차피 이 집에서 평생 살 건데 집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 가격으로 연금을 확정받는 게 훨씬 이득이다. 박성규 씨와 같은 분들이 많았던 덕분에 실제로 2022년에는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전년 대비 30% 넘게 급감했고 신규 가입은 오히려 35%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집값 하락이라는 불안을 평생 월급이라는 든든한 안전판으로 바꾼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몇 년 전 연금을 가입했던 최은숙 씨는 요즘 고민이 깊습니다. 가입 당시보다 아파트 값이 수억 원이 오르자 여보, 우리 그냥 지금 해지하고 집을 파는 게 훨씬 이득 아니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실제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집값이 그야말로 폭등했던 2021년에는 주택연금 해지 건수가 5천 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받은 연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모두 상환하는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 얻게 될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택연금을 두고 하는 진짜 고민은 쫓겨날까 하는 생존의 공포가 아니라 더 큰 이익을 놓칠까 하는 기회비용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집값 등락에 따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손해의 본질이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세 번째 진실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택연금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 이유는 집값 상승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덜 받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미래의 집값 상승률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즉 너무 낮게 예측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 주택 거래 가격의 흐름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실거래가 지수라는 것을 활용하면 미래의 가격 상승률을 지금보다 더 높게 잡아줄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할 여력이 생긴다는 분석입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이 미래 주택가격 상승률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초기 보증료 부담을 낮출 경우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약 6만 원 정도 더 늘릴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20년, 30년 쌓이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 지적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목보다 적은 연금을 받고 있을 수 있다는 심각한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 집값이 떨어져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보수적인 계산 방식으로 인해 우리가 받을 몫을 다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진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질문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쫓겨나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공포의 질문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은 무엇일까? 라는 현실적인 전략의 질문으로 말입니다. 첫째, 가입 시점을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으십시오. 주택연금은 가입하는 그 순간의 주택 가격으로 평생 받을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장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시다가 내 집값이 충분히 올랐다고 판단되는 고점에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반대로 하락기에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는 자신만의 기준선을 정하고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가입을 고려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국가보증. 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물론 집값 상승기에 연금을 해지하고 집을 파는 것이 금전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제 위기가 닥쳐도 집값이 반토막이 나도 내 노후 연금이 중단되거나 자녀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그 심리적 안정감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택연금의 본질이자 우리가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제도 변화에 지속적으로 귀를 기울이십시오. 감사원의 지적처럼 월 지급액 산정 기준과 같은 제도의 세부 내용은 언제든 가입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을 이미 하셨거나 혹은 고려 중이라면 이러한 제도 개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택연금에 대한 막연한 공포의 실체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결코 내쫓기지 않는다는 든든한 안전장치의 존재와 오히려 우리가 더 받을 수도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까지 말입니다. 이제 주택연금은 더 이상 혹시나 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 집의 현재 가치와 앞으로의 시장 상황, 그리고 내가 꿈꾸는 노후 계획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시점을 선택하는 인생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현명하게 공부하고 신중하게 준비하여 평생을 함께한 내 집 이주는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노후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